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훈훈한 외모와 톡톡 튀는 요리 솜씨로 사랑받는 신효섭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요리를 만드시다가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만들었어도 정말 맛있었다 그런 메뉴 혹시 있나요? 사실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저는요 시래기. 시래기요? 저는 진짜 이 시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많이 먹기도 했지만 네. 시래기로 하는 음식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럼 시래기를 이용해서 오늘 또 새로운 요리를 또 만들어 주실 텐데 어떤 요리 만들어 주실 건가요? 이거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먹었던 그런 요리인데요. 시래기 콩 조림과 그리고 또 제철 맞은 꼬막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야 정말 그 세월의 내공이 느껴지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셰프님의 엄마 손맛과 셰프님의 비법이 오롯이 담긴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래기 콩 네. 조림 어렸을 때 이 시래기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먹어 맛 없어 항상 이런 느낌도 좀 맞아요. 많았거든요. 제가 조금 조숙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시래기의 맛을 조금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시래기 반찬을 해주시면 정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그런 약간 추억이나 향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 국물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어요. 멸치인가요? 자 지금 뭔 거 같아요 이게? 요거는 확실히 멸치인 것 네. 같고요. 요거는 좀 큰 멸치 그렇죠? 큰 멸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특, 네. 요거는 신효섭. 네. 난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멸치로 육수 많이 내시고요.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긴 이것보다 좀 더 넓게 생긴 디포리. 디포리. 디포리로도 많이 육수를 내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청어의 새끼입니다. 네. 청어의 새끼인 솔치를 준비를 했어요. 솔치. 네. 네. 요즘에 솔치로 제가 요즘 국물을 좀 내보니까 훨씬 비릿한 맛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또 끓여놨을 때 훨씬 더 깊은 맛이 좋아서 제가 요즘에 요 솔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포리보다는 훨씬 더 좀 작습니다.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비릿한 향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내장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물론 머리 부분, 내장 부분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쓴맛이 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조금 제거를 해서 손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걸 들고 네. 밑국물을 만들어 가도록 밑국물 하겠습니다. 만들어야죠. 자, 먼저 물을 같이 넣고요. 이 솔치를 같이 함께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상태에서 넣는 게 아니라 다 넣은 다음에 끓여주네요. 네, 다 넣은 다음에 같이 끓여주시면 되고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좀 비릿한 향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다 뭐 생강을 넣거나 아니면 청주를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보통 이 밑국물을 내면은 멸치를 다 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이 밑국물에 들어간 이 솔치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 자체를요, 저는 오늘 된장 베이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된장을 좀 같이 넣어줄 건데요. 일단 된장을 두 가지 스타일로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집에서 주부님들이 많이 쓰시는 시판 된장을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큰술 정도는 집된장. 네, 약간 향이 좀 더 진한. 섞어서. 네, 섞어서. 네. 왜냐하면은 약간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데요. 좀 꿉꿉하고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판 된장을 줄이시고 집된장을. 집된장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집된장인가요? 네, 요거는 시판 된장이에요. 네, 봤을 땐 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약간 국물이 보통 이 정도 된 국물 만들 때 들어가는 된장은 약 한 2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그 된장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 또 시래기를 넣고 같이 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된장이 풀리면서 진한 솔직 국물이 우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 정도 끓여주면 좋은가요? 보통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약간 그 향이 깊어졌을 때, 그리고 약간 솔지 살이 살짝 벌어졌을 때까지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요 콩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백태 보통은 뭐 삶아서 우리 뭐 콩국수 같은 것도 끓여 먹는 예. 아니면 밥에 올려서 많이 드시는데 저는 오늘 이 콩을 같이 요리에 좀 쓸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콩을 그냥 바로 육수에 바로 끓이시면은요 콩 특유의 약간 비릿한 비릿한 향이 향. 있어요. 있죠, 예. 그 향을 먼저 좀 제거하신 다음에 먼저 물에다가 한번 삶은 다음에 이 육수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좀 끓고 있는데요. 네. 끓고 있는 물에 불리실 때는 30분 이상은 불려주셔야 돼요. 아. 30분 이상. 보통 겨울 같을 때는 한 40분 좀 넘게 불려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자, 이 콩을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콩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콩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에다 옮겨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끓다 보면은요, 이렇게 껍질도 조금 제거가 돼요. 껍질은 버리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 시간 관계상 미리 삶아놓은 콩이 여기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자, 이 삶아놓은 콩을 이 끓고 있는 솔직 국물에 같이 넣고 끓여줄 거예요. 아. 그러면 굉장히 구수한 맛도 살아나고요. 왜 보통 집에서 이제는 좀 약간 구수한 맛이 나는 비지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비지찌개가 사실 이 콩이 간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냥 갈지만 않고 그냥 이 바로 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끓 동안 저희는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시래기가 지금 미리 좀 제가 삶아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일단 시래기 앞부분은 좀 잘게. 이 시래기 국을 딱 먹을 때 전 요런 부위들이 네. 참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시래기가 진짜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구수한 맛. 어렸을 때 저는 왜 이 맛을 몰랐을까요? 어렸으니까요. 어렸으니까. 어렸으니까요. 이게 점점 그리고 이 뒤에 줄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네. 좀 질겨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아요. 아,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네, 그래야지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넣으시게 되면은 훨씬 너무 질깁니다.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서. 자, 이렇게 일단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사실 이 시래기가요, 굉장히 이제는 장 운동에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요즘에 이 건강식으로도 많이 드십니다.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네. 자, 이 지금 끓고 있는 육수에 이거를 한번 살짝 볶은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시래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텁텁한 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시래기는 들기름과 굉장히 찰떡궁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에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불로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래기를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들기름에 볶는 거죠? 그렇죠. 자, 시래기를 들기름에 볶게 되면은 그 시래기가 갖고 있는 그 냄새도 제거가 되고요. 더욱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시래기를 좀 볶아서 좀 부드럽게 준비해 주시고요. 삶을 때도 보통 어머님들이 한 3번이나 4번 정도 삶으세요. 네. 그렇게 삶으신 다음에 바로 차가운 물에 헹구지 마시고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그냥 뜨거운 물에 푹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시래기가 잘 익습니다. 제가 이제 최우비 MC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식을 하잖아요. 네. 맛있게 잘 먹는다고 어느 날은 며칠 전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 식당 가서도 시식하는 것처럼 어머니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부담스럽겠네요, 그거는. 진짜 왜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맛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곤란하시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먹고 나왔는데 이제는 막 식당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딱 먹고 너무 맛있다. 그 어머니들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뒤에서 맛있게 보고 먹네, 계시더라고요. 맛있게 먹나 안 먹나. 사실 저도 이제는 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이제 알아봐 주시잖아요. 예.
좋은 점도 있어요. 막 서비스 이렇게 밥도 더 주시고 그렇죠, 예.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맛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말을 못해요, 제가.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부드럽게 좀 익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준비해 놓은 솔치 국물을 좀 넓은 데다 넣고 끓일 거예요. 아. 약간 자박자박하게 끓일 거고요. 네. 자, 요 솔치 준비된 것을 와. 여기에 어머나 어머나. 이게 보통 뭐 냄비에 따라 좀 다른데 국물이 좀 약간 자박자박할 때까지는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는 푹 끓여주셔야지 좋고요. 이런 것들은 뭐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드시기 전에 한 번씩 끓여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고춧가루 한 숟가락. 이렇게 어디 쪽이 정말 지나가다가 네. 갑자기 시골을 지나가다가 작은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런 반찬이 간혹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런 냄새 싹 풍기면서. 그렇죠. 맛있어요. 자, 이제는 물론 시래기도 충분히 익혀야 되고요. 요 콩도 좀 익어야 맛있어요. 네.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놓지 마시고 중불로 놓고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잘 끓 동안 네. 이것도 기대됩니다. 꼬막 비빔밥 아, 네. 부탁드릴게요. 꼬막은 일단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신 다음에 뭐 칫솔이나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표면을 좀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보통 조개는 차가운 물부터 하잖아요. 네. 끓는 물에다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으면은요. 끓는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냅두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저으세요. 돌려 한쪽 방향으로만. 한짝 방향으로만. 이거 제가 배웠는데. 네, 돌리는 이유는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살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깔 때 훨씬 더 쉽게 까집니다. 쫙 저어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끓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그래요? 불을 네. 꺼주시고 뚜껑을 덮고 그냥 살짝 입이 벌릴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기다리면 돼요. 자, 기다리는 시간은요, 물론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양이 많다 하면 한 10분 정도는 그냥 덮어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딱 까시면은 훨씬 더 그 바다의 향을 품고 있는 그런 꼬막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어느 정도 이 벌린 것들만 해서 제가 한번 까볼게요. 네. 이게 근데 다들 자기 스타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네. 까는 방법에. 저는 숟가락으로 좀 까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뒷부분에다 놓고 딱 돌려서 네, 이렇게 까는 거죠. 쉽네요. 예. 네. 아니면은 그런 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동전으로 가셨어요. 동전.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꼬막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거의 밖에서 보면 거의 꼬막의 그 산이었어요. 꼬막산. 꼬막산. 매일매일 꼬막을 엄청 드셨거든요. 자, 이렇게 까주시면 쉽게 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리 좀 까놓은 꼬막이 여기 있죠? 네, 미리 손질을 좀 해놨고요. 자, 이렇게 꼬막을 손질을 해주시고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은요, 제가 저는 이렇게 한식적인 음식, 이런 토속적인 음식에는 꼭 빠지지 않는 양념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액젓. 액젓. 네, 이 액젓을 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액젓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물이에요. 물 넣고, 자, 액젓은 내가 좋아하는 액젓 네.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넣겠습니다. 큰술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간장. 간장은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왜죠? 왜냐면은 저는 오늘 이 생 양조 간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양조 간장은 가열하는 것보다 생으로 먹었을 때 더 맛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좀 해놨고요. 청주예요. 청주, 그리고 다진 마늘. 마늘. 자, 이거를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청주의 향도 좀 날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 액젓을 좀 향을 좀 날려주기 위해서 한번 끓여줄게요. 자, 일단 마늘의 매운 향과 그리고 청주 그리고 액젓을 한번 끓여줘야 되고요. 끓일 때 여기에 이제는 고추만 넣고 끓일게요. 네. 자, 그리고 홍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비빔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익혀서 넣는 게 좋아요. 자, 요
약간 그 꿉꿉한 향. 예. 요게 딱 밥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 양념장이 들어가면은 맛이 너무 좋아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꼬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자, 이제는 불에서 내려주고요. 네. 자, 내려주고 여기에 저희 준비해 놓은 양조간장. 양조간장. 자, 그리고 참기름인가요? 들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을 같이 넣어 주시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양념장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맛을 좀 살려주는 거죠. 야, 이런 소스가 밥에 들어가면 참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깨. 깨. 깨를 같이 좀 넣고 좀 깨를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요 양념장을 여기 버무리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양념장을 함께 넣어줄 건데 양념장을 한 번에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요 꼬막에다가 함께 넣고서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간을 마칠 때 사용을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서 비벼서. 야, 하나 집어 먹고 싶네요. 하나 먹어봐요. 먹어봐도 네.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밥에 비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같이 밥과 먹으면 좀 상큼하게 씹히는 게 좋아서 저는 영양부추와 그리고 참나물을 좀 같이 준비했어요. 네. 손가락 뭐 한 손톱 정도 되는 사이즈로 좀 작게. 왜냐면 또 너무 크면은요. 저희 또 꼬막? 꼬막하고 또 너무 사이즈가 다르면 안 이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섞어서 자, 준비가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꼬막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그 얼핏 듣기로는 이게 뭐 가격이 싸고 또 이렇게 먹기가 맛있다라고 해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꼬막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굉장히 비싸졌어요. 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꼬막을 정말 좀 뭐랄까요, 좀 비싼 재료 중에 하나로 좀 신분상승했네요. 됐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꼬막은 이렇게 살로 발라져 있는 것도 좋지만 직접 까먹는 게 그게 재미죠. 제일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꼬막 비빔밥 완성을 좀 먼저 해볼까요? 네, 밥이랑 네. 완성 접시를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위에 먼저 충분히 채소를 좀 올리고요. 저희 참나물과 그리고 부추, 영양 부추예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양념장을요 밥 위에다 한번 먼저 뿌려줘야지 좀 아이고. 비비기가 좀 편해져요. 네. 자, 그리고 준비해 놓은 꼬막을 와. 야, 꼬막 파티네요,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꼬막 비빔밥이 먼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빨리 쓱쓱 싹싹 비벼 먹고 싶은데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꼬막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이제 시래기 콩조림 마무리해 보도록 네, 여기도 하겠습니다. 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물이 자박자박 국물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네. 마지막에 불 끄고 나서 대파를 좀 같이 넣어주시고요. 좀 보기 좋게 고추, 홍고추, 청고추를. 청고추를 같이 넣고 그냥 살짝 한 번만 이 열기로 섞어주시면 돼요. 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간 네, 이 큰 멸치 뭐였었죠? 솔치요. 아, 솔치. 네. 솔치도 같이 먹는 건가요? 그럼요. 솔치도 같이 드시면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오늘 드셔보시면은요 콩은 콩대로 또 아삭아삭 씹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솔치는 또 굉장히 약간 고소한 맛.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시래기 향이 정말 좋은데요. 깊고 구수한 시래기 콩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구수한 맛에 반하는 시래기 콩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삶은 시래기를 들기름에 먼저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시래기의 쿰쿰한 냄새가 사라지고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시래기 콩조림으로 입맛 살리는 별미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시래기 콩조림과 꼬막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시래기 콩조림은 우선 솔치는 머리,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물, 솔치, 된장, 집된장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끓는 물에 불린 흰 콩을 넣어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밑국물이 끓으면 삶은 흰 콩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삶은 시래기의 잎부분은 잘게 썰고 줄기 부분은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삶은 시래기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밑국물,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국물이 자박하게 졸아들면 어슷 썬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시래기 콩조림 완성! 꼬막 비빔밥은 먼저 꼬막은 끓는 물에 넣어 한 방향으로 저어가며 삶은 뒤 불을 끄고 10분간 뜸을 들여줍니다. 꼬막이 입을 살짝 벌리면 건져내 살을 발라내주세요. 물, 멸치 액젓, 청주,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한 김 식힌 뒤 간장,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삶은 꼬막살에 양념장을 반 정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밥이 담긴 그릇에 잘게 썬 참나물, 영양부추를 올리고 남은 양념장을 끼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념한 꼬막살을 올려주면 꼬막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시래기 콩조림과 꼬막 비빔밥으로 겨울 별미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시골 밥상이 그대로 떠오르고요. 시골 네. 내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꼬막 비빔밥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떠서, 그렇죠? 뭐 드시기 전에 약간 네. 들기름을 더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 느낌에는 이 꼬막과 그리고 꼬막 이 밑에 깔려져 있는 나물들이 있잖아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막의 이 짭조름함과 그리고 이 나물의 그 신선함, 상쾌함이 함께 잘 어울려져서 계속 먹어도 물리거나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딱 별미로 드시면 좋고요. 사실 이 양념장 자체에 그 액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칠맛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거는 그냥 사실 앉아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오늘 시래기랑 이 솔치도 같이 드셔도 좋고요. 너무 맛있다. 같이 콩이랑 같이 드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시래기랑 콩이랑 솔치를 다 같이 이렇게 네. 해서 맛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솔치를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는 밑국물 낸 거는 다 걷어낸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맞아요. 솔치가 크기 때문에 먹었을 때 입에서 막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일부러 먹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기처럼 부드러운데요? 맞아요. 솔치를 쓰셔도 좋고 멸치를 쓰셔도 괜찮은데요. 뭐 버리지 마시고 사실 밑국물 만들면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빼잖아요. 예.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같이 뭐 요즘에 백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한번 사시면 오랫동안 보관하시니까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반찬으로 또 써보시기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맛있는 밥상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희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두부튀김과 달달한 고급 디저트 꿀자몽 기대 많이 해주세요.